휴먼 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고 MBS에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한 주간에 어떤 현안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갤럽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로 놓고 봐도 최저 수준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또 그렇다고 MBS가 조금 뭐 올랐더라도 0.1 그냥 1%예요. 그러면은 정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 영향은 최상병 이 특검 관련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뭐 단순하게 거부했다는 것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에 어떻게 뭐 개입했는 정황 또는 통화 내용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 안보 문제와 관련된 보수 정부의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고 네. 그와 맞물려서 지난주에는 이 안보 문제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 또 네. 그 직전에는 수류탄 폭발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0% 선이 과연 무너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건대는 지난 방송에서 25%를 전후해서 20% 초반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죠. 일주 상간에 2%가 지금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시점에 떨어진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추세적으로 20% 이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갤럽을 유심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이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최상병 특검법 제표 기열 이후에 폐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MBS 자료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그 변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21%는 그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하고 긍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굉장히 진동폭이 큰 상황에 10%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지지율의 변화 폭이거든요. 네. 그 부정평가의 내용이 지난주하고 이번하고 비교해 보면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못한다, 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그 사람 대통령의 어떤 그 성향,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부분의 부정평가가 거의 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포인트 하락한 게 그 특검법을 거부한 최혜병 특검법 거부도 있지만 그 직후에 전세 피해자 민생 법안에 대한 4개 정도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네.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했다라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지금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0% 진입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심리적 탄핵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위험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 전 여론에서 국민의 63.7%가 국회가 제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이 최상병 특검법 이슈가 향후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러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질의에서 최상병 건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난주에 보면은 이 수사에 대통령이 그 대노했다는 이런 뭐 녹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면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 법치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하면은 이 과정에도 은연중에 병보다는 지휘관을 우선시했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이 드러나게 되면은 네. 이 보수 진영의 이 우리나라 안보 군에 대한 어떤 그 장병에 대한 인식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고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네.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직후에 뭐 그 건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지가 않아서 네. 구체적으로 저기 기각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쟁점의 사안은 현 정부 들어서서 간혹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프레임 여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국민 여론의 양분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또 50% 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설사 그 국회에서 뭐 이게 탄핵 소지가 헌법재판소에 되고 뭐 기각이 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역시 프레임 여론으로 그냥 지속될 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은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의 국회 탄핵권 적극 활용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 이거에 대한 뭐 여론 조사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네. 이 검사들의 어떤 그 증거 조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보나 마나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도 그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니까 보복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탄핵권을 활용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그 기각은 됐지만 헌재 헌법재판관원들의 의견은 그 추가적인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뭐 기간을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좀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민주당의 경우도 이게 그 검사 탄핵권이 굉장히 장관이나 검사 탄핵권이 그 추후에 자기 개개인들의 활동에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책임성을 부과하는 입법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모수 개혁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뭐 구조 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뭐 이것도 역시 직후에 지금 여론조사가 정확히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세대 간의 그 입장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하는데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러니까 국민들도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격을 이제 찬찬히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연관지어 보면서 여론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당장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 소득을 좀 더 보장해 주자는 이 모수개혁은 40대, 50대 이런 층들이 더 선호할 거예요. 반면 이 구조개혁은 20대, 30대 이 미래 세대들이 더 선호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40대, 50대 인구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소득을 좀 더 보장해주는 모수개혁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실제 국회에 되고 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론조사를 해서 그 이 시민들 500명을 모아서 했을 때는 소득 보장안의 56%, 반면 재정 안정안은 42.6%예요. 근데 이걸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소득 보장안이 56% 이상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이어 종부세 완화 카드 얘기가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네. 이게 중도층과 보수층 유권자 공략을 위한 움직임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에 대한 공약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이제 취약한 어떤 정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부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손을 보자라는 내용이 좀 당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정 최고가 그걸 꺼냈을 때 굉장히 당원들이 반발해서 민주당이 이거를 그 보완론으로 이제 일단은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 체제에 대해서는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징벌적 체제가 어떤 건지 그거를 민주당이 아마 실거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하고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폐지는 못하더라도 보완책은 이번에 좀 손을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홍 소장님, 여야가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요. 당원 100%를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권 지지자들 가장 선호하는 전당대회 룰이 분석이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특징은
예를 들어 이 계획적 보수 또는 중도 진보가 사실 양당에서 좀 이탈이 돼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이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양당을 합해도 이게 한 60% 나머지 기타 정당이랑 무당층이 약 40% 정도가 나와요. 네. 그 이야기는 뭐가 하면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이 지지층들은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래도 당심이 더 반영되는 예를 들어서 이 민심이 반영되는 것보다도 당심을 더 반영되는 걸 선호할 것이고 설사 민심이 반영이 되더라도 5대5까지 반영되는 것은 썩 마음에 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소장님, MBS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7%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근데 한 전 위원장 지금 출마 점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 응답에서는 47%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선거를 이제 패배를 이끌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 지지층에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70%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그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대통령 쪽으로 손을 들은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대한 모색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민주당 전당대회 좀 얘기해 물면요.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당원표 비중을 3배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 지지자들은 어떤 전당대회 형식을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이 많이 들어가는 걸 예, 원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 강성으로 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원의 그 반영을 그것이 어떤 그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든 그것을 더 많이 그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민주당 내 지지자만 딱 놓고 본다면은 시도당 협의에 얘기되고 3배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친이 그룹의 지지자들이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은 현재 마땅한 당대표 주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당원 당규 개정, 그러니까 당대표가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을 지금 수정을 하려는 TF가 꾸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 지방선거 공천권은 시도당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당내 이제 중심축을 만들어서 결석을 가져가는 근데 그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해서 좀 완결성을 가져가려는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대표 연임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전히 그 중도층 일부와 그다음에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의 좀 부정적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정책을 중립적으로 가져가고 중도층을 공략하고 그러면 한축으로는 당심을 강화하겠다 이런 큰 틀의 전략 방향을 가지고 연임에 대해서 좀 탄력을 붙여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 국회의장 후보 탈락 여파로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원 투표 20% 반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제가 보는 데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당대표의 20% 반영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도당에서 그 당원의 그 반영 비율보다 많이 낮춘 거예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은 시도당의 어떤 그 이 당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도당 위원장이나 당대표는 그야말로 당내의 행사이고 당의 직이지만은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되고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국회의장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이 다수당의 이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이 참여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호적이는 않을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내든 지구당 부활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당 폐지한 게 그 차떼기 그 사건이 있었을 그렇죠. 때에 그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지구당 슬림화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사실 이제 폐지해 놓고 좀 지금까지 지내어 놓고 보니까 이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총선 평가를 하면서 지역위원회가 굉장히 취약해졌는데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가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구당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원외 그 위원장들에 대한 어떤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입장이 지금 찬반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구당을 좀 강화하자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찬성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강화할 거고 그 이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이냐 보조적인 어떤 추가 장치들을 잘 갖춘다면은 지역도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개헌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여야 각 당의 득실은 어떨까요? 일단 이 여론 수치를 보면은 59.2가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고 개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21%입니다. 과반을 넘는 정도가 아니고 네. 거의 한 3배 정도가 개헌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론은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는 정치적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개입이 될 것인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개헌이 되게 되면은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시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이 건은 특히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이거는 현 개헌뿐만 아니라 과거의 개헌 논쟁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슈가 되질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MBS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이게 이 4년 중임제 그 내용이 뭐냐면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그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찬성한 여론도 요 정도 숫자가 대략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좀 뭔가 변화의 출구로서 이거를 좀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좀 진보 성향 계열에서는 찬성 의견이 한 거의 70%가 넘게 나왔고 네. 보수 쪽에서는 보수 성향층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50% 절반 정도가 나와서 중도층의 의견이 중요한데 중도층도 역시 찬성 의견이 한 57%, 반대 의견이 38%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우리 그 권력 구조 자체를 좀 바꾸자. 그리고 바꾸면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각 정책에 대해서 완결성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의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성 등 도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 정부에 기대했던 거는 사회적으로 봐서는 상식이 통하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이래 기대를 했고 대북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 공약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북의 도발이나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아주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대응할 것으로 공약을 했고 국민은 그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이 한반도의 지금 이 안보적 안정을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저쪽에서 하는 도발에 보면은 미사일은 굉장히 강경 대응이 저기 도발이지만은 이 오물풍선은 굉장히 교묘한 도발인데 네. 어떻게 지금 보면은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이 화끈하게 원점 타격이나 뭐 이렇게 대응도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차원에 두고 정당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